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요, 만 20세에서 79세 대한민국 성인의 8%가 당뇨 환자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 수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는 건데요. 자, 지금도 당뇨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 합병증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고민하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뇨 치료계 권위자 최소봉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그 전에 당뇨 알아야 낫는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야 하는 코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3772번 누르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교수님께서 직접 상담해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위해 교수님 자리에 모셔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당뇨에 대해 인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불치병이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되니까 치료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전체 인구의 약 8%로 했지만 10% 많은 당뇨 환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흔하면은 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가벼운 병이다. 근데 그 말도 맞긴 맞아요. 만약에 심한 병이면은 10%까지 되진 않죠.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가볍지만은 서서히 나빠지는 병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완치가 안 되니까 또 이게 실망하시더라고. 좌절하시더라고. 그거는 처음부터 당뇨병을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망가지니까 좀 더 병이 깊어져서 완치가 안 되는 거죠. 올바른 치료 방법을 하면 완치도 될 수 있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흔하니까 가벼운 병이다. 혹은 또 완치가 어려운 병이니까 심한 병이다. 이것을 둘 다 맞는 말인데 그거는 당뇨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병에 대해. 하지만 당뇨가요, 초기에 증상이 약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 20년 당뇨를 알아오시다가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그제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만나봤던 사례자분들도 보통 10년, 20년 알아오시다가 거의 마지막에 교수님을 찾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사례자분도 25년간이나 당뇨를 알아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경기도 안성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데요. 올해 56세 이흥복 씨의 하루는 매일 아침 당을 체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59. 159면 어느 정도 수치인 건가요? 이거 약간 높은 건데 지금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정상인과 크게 다름없는 수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의 당 수치는 무려 600에 육박했을 정도였다는데요. 그가 당뇨를 앓기 시작한 건 25년 전. 먹는 걸 워낙 좋아하던 그는 당뇨 판정을 받고도 음식 조절이 힘들기만 했습니다. 건강은 날로 안 좋아지고 급기야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망막 변증 등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내 키가 1m 80인데 54kg 정도로 말라가지고 나중에 이 살이 노인네 마냥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가죽문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말랐었는데 이게 예전에 쓰다가 남은 주사기예요. 이게. 그동안 여러 치료를 받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주입하는 인슐린 양은 늘어만 가고 당뇨 합병증 역시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인슐린은 갖고 약이 혈당이 재피질 않았고 또 약도 너무나 많은 양을 먹으니까 속도 안 좋고 합병증이 오고 소변 보는 것도 하루에 뭐 8번에서 저녁에 12번까지 일어나니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계속 피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온 거죠.
특히 문제가 심각했던 건 다리. 신경 쪽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걷기에도 이상이 생긴 건 물론 점점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가 너무나 차가지고 합병증이 와가지고 막 얼음 올려놓은 것 마냥 이렇게 아릴 정도로 아팠는데, 그러니까 난로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나는 이 옷이 탈 정도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대고 있었는데 내 기분에 그냥 따뜻한 것 같아. 그런데 벌써 이게 다 물집이 잡혀서 다 익어버린 거예요. 타고 있는 감각이 없으셨나 봐요. 네, 감각이 전혀 없었지. 그런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당뇨 환자에겐 금기시되던 설탕도 듬뿍듬뿍. 지금 그의 모습에선 전혀 당뇨 환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응복 씨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번 넣으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혈당 관리가? 혈당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마셔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았다는 이응복 씨 부부. 하지만 우연히 TV에서 당뇨 치료법을 접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데요. 이들 부부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인슐린 펌프 치료였습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시큰 먹는 거지.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2년 반. 먹는 걸 워낙 좋아하는 이응복 씨에겐 무엇보다 식이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좋다는데요. 부부는 마주 앉아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저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행복하고 식사를 이렇게 즐겁게 잘 하시니까 식사 때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느 때는 잡숫고 싶은 것도 못 잡숫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껏 드시니까 제가 미처 못 해드려서 못 잡숫지 마음껏 드십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식사 시간이 즐겁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다리의 감각도 다시 찾게 됐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합병증으로 인한 걱정도 사라졌다는 이응복 씨. 건강을 되찾으면서 이응복 씨의 생활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찾았다는 건데요. 네, 면접을 보러 갑니다. 지 몸이 이제 다 회복되고 해서 그 전에는 정말 인슐린 펌프 차기 전에는 저는 일을 할 의욕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왔고 정말 인슐린 펌프 덕분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응복 씨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이응복 씨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제까지 만나봤던 사례자분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오랫동안 당뇨를 알아오셨고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약물 치료도 받으시고 인슐린 주사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입하는 인슐린 양은 점점 늘어가고 하지만 차도는커녕 합병증이 찾아왔는데요. 교수님, 왜 이렇게 점점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인슐린 양을 늘려가야 하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가 환자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MC가 물어본 대로 왜 먹약도 먹고 인슐린도 맞았는데 안 나느냐. 그건 치료 방법이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한 가지 알아둘 사실은 먹는 약을 먹으면 당뇨병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계적인 학술지에 보면은 먹는 약을 먹으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나온 양이 매년 4%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빠지는 거죠. 이 췌장 기능이 떨어진 게 당뇨병이 더 떨어지게 만드니까 환자는 점점 나빠지게 되고, 또 인슐린 주사 맞는 경우도 보면은요, 이제 췌장 기능이 많이 망가지고 인슐린 주사 맞는데, 그런 경우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당뇨병은 지금 저렇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랗고 이렇게 두 개 돼 있죠. 식사 때마다 인슐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이제 일반인들은 얼른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요. 인슐린이 나와서 동화호르몬인데 식사 때마다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서 아래 그림처럼 조그맣게 못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나오는 인슐린을 이제 부족한 인슐린 주면은 한꺼번에 주게 되면은 저혈당, 고혈당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 펌프는 거기에 맞춰서 주니까 완전 정상적으로 똑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정상 체장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효과가 있었던 거고 이때까지의 기존의 치료 방법 보면은 가장 효과가 낮은 치료부터 시작해서 그 치료가 불충분하다고 말이에요. 췌장이나 회복시키기 하니까. 그래서 점점 반알 먹다,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다가 나중에 세 알 먹다가 나중에 인슐린 주사 꼽는 방법으로 하죠. 그래서 결국은 더 나빠져가지고 합병증이 오게 만들게 되는 사망에 되는 그런 거죠. 인슐린 펌프 치료는 그런 영 다른 치료입니다. 네. 네, 또 당뇨 하면요, 먹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 먹는 것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했다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당뇨에 걸리면 많이 먹게 되고 자꾸 이렇게 먹는 걸 찾게 되는 걸까요? 먹는 것을 먹으면은 네. 이제 소화돼가지고 포도당 바뀌어가지고선 그것이 피 속에 들어온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영양분이거든요. 영양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당뇨병은 그 인슐린 부족하니까 피 속에 포도당이 많이 남아가 수분은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먹어봤자 소용없는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은 상태니까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네. 열심히 치료한다 하지만은 기존의 치료로만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 먹어도 몸이 만족을 못하는 거죠. 에너지 부족 상태죠. 그래서 점점 더 먹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 하면은 초기 증상은 약하지만 가장 무서운 게 합병증이잖아요. 합병증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합병증이 주로 찾아오는지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당뇨병의 합병증은 온몸의 에너지 부족 상태, 그 온몸의 세포의 영양 실조 상태, 영양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온몸이 다 합병증 오죠. 그래서 이 눈의 망막증부터 시작해서 이 나쁜 사람들 많죠. 잇몸이 다 망가지니까 저 동맥경화 때문에 뇌혈관지나 중풍도 자라게 되고 심장도 나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장 이제 무서운 것이 오래되면은 신경이 다 망가지니까 이 환자도 다리가 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족부실에 나서 다리를 절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장애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10배 이상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는 태어날 때 장님이 아닌데, 태어날 때 시력 장애자가 아닌데, 나중에 시력 장애자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그것도 잘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료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치료는. 또 한 가지는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혈액 투석하게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혈액 투석질의 80% 이상이 당뇨병 때 온 합병증으로 신부전 때문에 혈액 투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치료, 적당한 치료로 계속해서 결국 오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네, 당뇨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 화면으로 만나봤던 이흥복 씨 역시 합병증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족부 변병, 신경 쪽에 문제가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걷기도 힘드시고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서 찔러도 모르고 화상을 당했는데도 느낌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건가요, 교수님? 그렇죠. 이 환자가 이제 뭐 키도 컸는데 몸무게가 53kg까지 떨어진 거 네. 보면은 온몸의 세포가 이렇게 짜부러진 거예요. 그 신경세포도 짜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잘못된 식이요법처럼 너무 무조건 작게 먹으려고 먹량 먹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실망하는 것이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합병증이 왜 오느냐.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치료 방법 환자가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심한 거예요. 네, 역시 올바른 치료법을 빨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뇨 알아야 듣는다 여러분을 위해서 문자 상담 코너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당뇨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쯤 돼서 이 사연 하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0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84세인데 15년 전부터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식후 혈당치는 250. 그동안 관리를 잘 해오시다가 올해 7월부터 힘이 없고 구토를 자주 하셔서 다른 검사를 해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은 구토를 하고 힘이 없어 식사를 전혀 못하실 정도라 누워만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84세 고령인데도 인슐린 펌프 치료가 효과적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 시작해도 되는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결론 얘기하면은 뭐 94세에도 지금 인슐린 펌프 치료하고 굉장히 건강해지니까요. 나이엔 관계없고 또 이제 이렇게 된 게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신경합병증으로 자율신경합병증으로 위 운동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까지 이제 이제 현재 치료로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합병증. 아까 그 환자 이영복 씨도 마찬가지로 신경합병증 많이 와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니까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치료를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내 운명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뇨병이라는 게 좋은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거니까요. 네. 네, 사연에서 이 합병증으로 구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합병증 저희가 사연으로 몇 번 만나봤었거든요. 근데 이 구토하는 거는 어떤 합병증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구토하는 것은 이제 네. 위에서 이게 주물고 소화시키잖아요. 연동장도 있고 그런데 그걸 조정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예요. 그래서 적당히 잘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위로 이렇게 토하게 되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구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올바른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그냥 당뇨병 무조건 오는 거 하시고 올바른 치료하면은 그런 일이 없는 건데. 네. 현재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으신 분들 이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될 텐데요. 문자 사연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네, 116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어머니께서 15년 정도 당뇨를 앓으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올 초에 당뇨 망막증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한쪽은 초기, 한쪽은 중기랍니다. 현재 간경화약,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하시는데 약을 많이 먹는 것이 간에 무리를 주는 것과 더 이상의 합병증을 예방해보고자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많은 약을 복용 중에 있는데도 인슐린 펌프 치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진행 중인 합병증도 좋아질 수 있나요? 또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많은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치료 기간부터 또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치료가 가능한지 어떤가요, 교수님? 지금 약을 복용하니까 되게 약들이 간에 상당히 피해를 주니까 간 기능이 나빠지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분도 간도 나쁘고 약도 많이 먹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 치료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지금 눈에 망막증도 왔잖아요. 이게 눈에 있는 망막세포에 영양 실조가 많이 온 거거든요. 거기다가 관리한다고 식사 다 작게 먹으면 더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치료 원칙이 치료의 원인에 대한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슐린 치료는 그 원인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잘 먹어도 되고 건강해지고 눈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좋아지죠. 그 기간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주 정도 입원 필요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잘 하시면 됩니다. 네, 현재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도 인슐린 펌프 치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아직 합병증이 오지 않았을 때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인슐린 펌프 치료가 합병증의 위험도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연구 결과가 있으시다면서요? 상당히 오래전에 1997년도에 DCCT라고 당뇨 조직 합병 연구라고 미국의 29개 당뇨센터가 합병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사 치료과 인슐린 펌프 치료 비교한 건데 10년 후에 보니까 지금 현재 치료하는 치료로 하는 인슐린 주사 요법에 비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경우 보면은 망막증이 63% 감소했고 신장합병증이 54% 감소했고 신경 60% 감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당뇨 환자 합병증 예방할 길이 열렸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금년도에 이제 비인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열린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도 스웨덴에서 국책 사업으로 인슐린 펌프 치료 연구 결과 발표됐는데 이것을 보면은 18,000명 정도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의 관찰 연구 보면은 인슐린 펌프 치료가 초록색이죠. 그다음에 인슐린 주사 옆에 빨간색인데 보면은 치명적 혈관 질환이 훨씬 적게 나오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총 사망도 훨씬 적어졌어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인슐린 주사 펌프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합병이 적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죠.
네, 확실히 자료를 보니까요. 기존 치료법보다 인슐린 펌프 치료가 위험도 예방, 감소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 치료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치료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오늘 만나봤던 이흥복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반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 치료를 해야 좀 효과를 보고 또 완치까지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눈 나쁘다 안경 꼈다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잘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식펌프 달자부터 잘 보여요. 그 무슨 말이냐면 먹는 음식이 전부 다 정상화되니까 혈당도 정상화되고 세포도 건강해지죠. 그래서 한 2, 3년만 돼도 혈당은 정상화되는데 그래서 저 보면은 이번에 미국 당협병에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 팀이 보면은 네. 당화혈색소도 8.5에서 6.5로 정상화됐어요. 췌장 인식 분비도 증가해요. 먹는 건 췌장 인식분비가 떨어지지만 먹는 건 그렇지만은 인식펌프는 췌장 근육이 분비하니까 췌장 회복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포장 처리 능력도 증가해요. 한 6개월. 사실 저 자세히 보면 한 1개월만 해도 다 증가합니다. 인식펌프 달 잡았다 한 3, 4일만 돼도 굉장히 건강을 느끼고 혈당値 정상화되죠. 그러나 완치되려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얼마 망가지 않은 사람은 빨리 낫고 오랫동안 그러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이응복 씨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조금만 더 빨리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다면 더 빨리 완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완치되는 경우가 조금 더 빨리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을 때 더 완치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먹는 약 치료나 인심 주사 맞고 가면 점점 몸이 나빠진 거 본인이 전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당뇨병 원인이 점점 나빠진 거죠. 췌장이 좀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망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국 당뇨병에 발표한 걸 보면은요. 이렇게 당뇨병의 병이 오래된 사람, 맨 꼭대기는 1년 이내 온 사람은 췌장 기능이 굉장히 빨리 강화합니다. 1년 이렇게. 근데 그 10년 된 사람은 거의 조금밖에 회복 안 하죠. 그래서 인식펌프 치료는 초기 때부터 빨리 해야지. 많이 망가지기 전에 그럼 빨리 회복하죠. 그래서 1년 이내 오면 되면 굉장히 난일이 많이 생기죠. 이 많은 분들이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데 함께 하시면서 이 치료법 굉장히 솔깃한데 그런데 나도 해당이 될까? 나도 이 치료 시작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어떤 케이스에는 효과가 있고 어떤 케이스에는 좀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런 게 또 따로 나눠져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이 혈당이 높아진 거고 혈당이 높은 이유는 동화hormon이 적게 나온 거, 동화장이 적게 나니까 인슐린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이나 2년이나 못 오다 인슐린펌프 치료를 하면은 이형도 인슐린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정상화 돌아가야 되니까 아주 가벼운 환자부터 아주 나중에 많이 나빠진 환자 좀 빨리 와서 좋겠는데 그런 적에도 합병이 예방되고 합병이 있던 것도 없어지게 되니까 어느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펌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치료입니다. 이게 이제 당뇨병의 원인을 잘 아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사들은요. 네, 다음 주에도 당뇨에 대해 더 희망찬 이야기 많이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당뇨는 특히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치료에 방치했을 경우 더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초기에 전문적인 곳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장뇨를 치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